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. 특히 서울시장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. 정준우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,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가 어떻게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 어떠십니까? 네, 어제 안철수 단일화를 조건으로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혔던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지금 이 상황을 좀 한 단어로 좀 요약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월등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를 해버리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당 그 경선을 거치고 나서 좀 지지율이 올라온 다음까지 시간을 좀 벌어두려는 이제 그런 템포가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그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면 상대방은 김종인 대표인데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그 확정된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좀 더 쉬운 논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만에 하나 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할 걸로 보십니까?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안철수는 선거 완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단일화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안철수와 국민의힘 확정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0% 이내인 경우입니다. 그랬을 때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안철수의 셈법은 이런 걸 겁니다. 만약에 본인이 양보를 했는데 여당이 아닌 야당 후보,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본인은 사실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. 본인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그 책임론으로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텐데요.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 야권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키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안철수 대표 단일화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하는 그 방정식을 만들기보다는 그 단일화 무산시의 실패 책임론이 본인한테 귀독되지 않는 그런 것에 지금 더 머리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군요.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이나 최근의 수도권의 민심을 고려하면 여당의 유리한 구도는 아니다라는 게 원론적인 어떤 분석인데, 그런데 야권이 분열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분열하지 않고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권은 필패의 선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상호 그 전 원내대표의 출마 이후에 여권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. 선거 역사상 뭐 다자구도, 3자 필승론, 4자 필승론을 먼저 얘기했던 야권 후보가 성공한 예는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런 만큼 이게 참 고충책이 많습니다. 지금 아마 안철수의 그 단일화 논의가 국민의힘에게 달갑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바로 1년 뒤에 대선이 붙어있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안철수에게 그 입당을 시키지 않고 그 야권 연대의 모델로 단일화를 해줘서 후보를 확정을 하게 돼버리면은 당장 여름부터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총장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역시 입당하지 않고 안철수의 모델처럼 본인도 그 원외에서 단일화를 주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. 네,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좀 주목도가 덜한 게 사실인데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네, 오늘 질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질문이신데요. 네. 부산시장 선거는 야권에서 당연히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쟁점이 됐던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게 지금 뭐 대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그 관전 포인트는 없습니다.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. 김무성 전 대표 등 그 부산 지역의 그 이른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물 정치인들이 자기 사람을 심는 과정에서 경선이 좀 과열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는데요.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부산은 그 야권 시장 후보군들끼리 뭐 그렇게까지 과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네, 이 4월 재보선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.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그 판세를 가르는 것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? 예, 지금 뭐 부동산 정책 등 정책 관련된 이슈는 이미 다 지금 오픈이 돼버렸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.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영입설이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어서 인재 영입이 좀 한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한 가지 좀 이걸 지켜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유력 영입 인사들이 그 선거에 나올 때는 낙선했은 이후에 보상책과 염두에 두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대선이 1년 뒤에 지금 바로 연달아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더라도 그 약속을 해준 사람들이 각 당의 집권 세력에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입 대상 인사들은 매우 지금 신중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네, 4월 7일에 이뤄질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